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잡정보센터의 특집이죠. 시즌 3에 접어든 왜 떨어졌나가 지금 2월 설 네. 연전까지 네. 스케줄이 꽉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잡정보센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네.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그 시즌 3 시작 전에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요. 아직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 발표가 남아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 빠져나가셨고 그 자리가 또 금방 네, 찼다고 다 합니다. 찼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합격 통보를 받으면 또 공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잘 그렇죠. 돼서 나가시는 거에 그렇죠. 좋은 건데 대기를 일단 그 음식점 가면 이제 웨이팅 걸어 놓듯이 대기표. 대기 걸어 놓으시고 네. 자리 나게 될 경우 바로 들어오시거나 자리가 안 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제작진 방법을 좀 모색해 온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워크TV 골뱅이점 아래 나가고 있죠. 네. ynh.co.kr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 전액 무료 컨설팅이잖아요. 네, 공짜예요, 그리고 공짜. 우리 예. 쌤들이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렇죠.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무료여도요. 머리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100만 취업생의 취업 준비생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했던 취업의 길,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 예, 답답해 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해줄 뿐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네. 너 왜 떨어졌어?라고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꽉 막힌 식도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합격의 그렇습니다. 길까지 밝혀드리는 왜 떨어졌나 시즌 3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첫날이죠. 월요일은 저희가 그 스펙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알파고입니다. 정말 알파고예요. 네, 알파고. 아직도 이렇게 알지가 오래됐지만 이 사람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아직 구분이 가지 않네요. 네. 홍기찬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보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삼성 합격인의 밤이라고 해서 합격했던 파티. 친구들 축하 모여가지고 파티. 파티했는데 또 그 자리에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들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멘탈이 좋죠. 멘탈이 정말요? 좋은 거네요. 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그런 자리들 갖고 이제 한 70일, 80일 정도 남아 있는 시즌이니까요. 내년 상반기 보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합격자도 있겠지만 뭐 불합격한 분들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를 실패하고 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지금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3월 시즌이 이제 첫 도전인 친구들은 아직도 좀 안개 속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개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직무로 가야 될지 아직 전혀 선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스펙 관련된 부분에 토익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을 좁혀야겠죠. 방송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좋은 말이 써 있네요. Early birds catch the worm. 예, 꼭 영어였어만 높이. 하나요? 일찍 일어나고 높이 일어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 벌레를 먼저 잡아먹는다고 하지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겁니다. 왜 떨어졌나에 참여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도요. 방송 함께 보시면서 나의 탈락 요인과 함께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점들을 잘 상기하시면서 2018년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행운아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남자일지 여자일지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분들? 오늘 구원을 예. 받으실 분 모시겠습니다. 왜 떨어져나 시즌3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차은혜 학생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인 차은혜입니다. 네. 엄청 똑부러져요. 아. 뭐 소개해달라고 말도 안 방금 전에- 했는데 바로. 방금 전에 근데 소개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대박. 이 연습 몇 번 했어요, 집에서? 집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군요. 차은혜 학생. 네, 기대가 반갑습니다.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인 차은혜 학생과 이번 주 함께 할 텐데요. 공대생이니까 이제 공대생 아름이신 건데 시즌 1에 출연했던 우리 공대생 아름이 중에 우리 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네. 여기 중간중간 그 브릿지 네, 그 화면에 나오시는 자주 분들 나오는 중에 한 분. 박민경 씨라고 봤어요? 네, 봤습니다. 방송 봤어요. LT 디스플레이 같은 네. 친구. 예. 어. 이분이 지금 이제 LT 디스플레이 다니고 있는데 은혜 씨도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온 거 자체가 본인이 신청했나요?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취업대학교 카페 응. 통해서 이제 공지가 떠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건 들지 않지만 네. 그 기회 비용은 이제 굉장히 창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신분이 노출된다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 중에 컨설팅임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이제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저희 프로그램이 좀 괜찮나요? 네, 많이 도움이 돼서 아 그래요? 보고 이제 용기도 예. 얻을 수 있고 오. 안 됐던 사람도 된다 이런 컨설팅을 받고. 방송용 대답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용기를 내서 네. 지원해주신 우리 차은혜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도록 우선 은혜 씨의 현재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은혜 학생의 스펙 내용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는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학과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학점은 3.43점이고요. 토익 스피킹 레벨 6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생으로서는 조금 특이한 스펙이 눈에 띄는데요. 신 HSK 6급과 오픽 중국어 IM2 있습니다. 그리고 KC 스타트업 교육형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했고요. 노원구청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과 수행 프로젝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어학연수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중국어 어학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전국 대학생 발명 동아리 연합회 IDRC 발명 중앙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수행 프로젝트 공대생이니만큼 살펴봐야겠죠. 캡스톤 디자인에선 수중 무선 음파 통신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10단 풍력 제어기를 설계했고 전기 전자기초 실험에선 주파수 영역 내 회로 특성 및 반도체 소자 동작 특성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 하반기 공채 지원 기업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설비 엔지니어는요. 서류는 통과했지만 아쉽게 G샷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 밖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야 엔지니어, LG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한국공항공사 통신전자, 한화에너지 태양광 엔지니어는 모두 서류 탈락에 고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턴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인턴 전에 다시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첨단 소재 경영지원 본사 구매와 효성중공업 전력 PG 생산기술, 이랜드 전력기획본부와 우리은행 글로벌 인턴십 모두 인턴십까지도 이제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맛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 서류 탈락의 문을 넘지 못했던 건지 기찬 쌤이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 아름이 차은혜 씨의 스펙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스펙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공계 쪽은 뭐 서울과기대가 또 잘 먹힌다는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근데 결과가 굉장히 좀 참혹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서류 통과가 됐고 또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홍 쌤이 자주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광탈인 건데 은혜 씨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뭐가 좀 문제였던 거? 뭐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다 떨어졌네요. 네,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2017년 하반기는 제가 올해 7월 중순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어학연수를 했으니까 중국어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고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려면 토익 스피킹 기준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학 자격증만 이렇게 따느라 급급해서 직무 분석 없이 기원을 마구 이렇게 지원한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인적성 같은 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니까 됐다 한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됐긴 됐지만 인적성에서 역시 안 됐을 테고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어쨌든 네. 궁금한 게 저는 뭐 이따 얘기 있겠죠. 중국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중학교 때부터 약간 중화권인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중학교 때 어. 아버지께서 한번 저를 유학 보내주신다고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어에 흥미를 갖고 이제 중국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약간 무산이 됐어요. 아, 보내준다는데 안 보내주시고. 네, 근데 근데 이제 한이 됐구나. 네, 한이 됐고 이제 어. 중국어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중국 문화도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좀 중국으로 그랬구나. 유학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맞아요. 어학적인 능력이 있다는 음. 게 또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이제 지원했던 기업이랑 직무를 보니까 음. 좀 한 우물을 팠다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좋은 데를 게 다 쓴 것 같아요. 예, 눈에 네.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뭐 지원 기업이나 직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나요? 저는 이제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공대생들과 좀 다르게 네. 중국어를 좀 좋아하고 그에 맞게 조금 그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 되었고 이제 창업 경험도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약간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택해서 약간 쓴 것도 있으면서 요즘 호황기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로 많이 좀 지원하게 됐고요. 또 기업 선택할 때 창업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도전적인 인재나 뭐 창의적인 인재가 이렇게 인재상으로 있는 곳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곳으로 지원을 했다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려웠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자소 쓰기도 어려웠겠고 줄줄이 좀 탈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찬 쌤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긴 보면 했는데 그죠? 전기 전공인데 이제 회로도 같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력들을 보면 인베디드 프로젝트 얘기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온 학교 같은 학교들이 이제 실전형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가기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학교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와 회로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했던 실전형 프로젝트 이력이 많은 게 본인의 최대 강점이고, 상대적으로 학점은 좀 낮아요. 전공 학점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 학점 분야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강점은 중국어 관련된 실력을 갖고 있는 이제 여학생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지금 공대생들이 알겠지만 반도체 사업 부분이 채용 규모가 제일 커요. 근데 지금 보면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공채를 보면 그다음에 비메모리 LSI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부는 당연히 이제 메모리 부분이고, 파운드리로 가게 되면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지금 실적을 거의 주도하고 있어서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직군이라고 하면 이직군하고 이제 F직군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직군이 연구개발이고 F직군이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를 보면 가장 좋은 곳은 당연히 뭐 반도체 연구소 이직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사업부의 이직군,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나 LSI 사업부의 이직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곳이 이제 메모리 사업부의 F직군과 더 낮은 곳이 아마 파운드리 사업부의 F직군. 요거는 통상적인 학교 선호도라든가 학생들의 학점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지원하는 그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장 낮은 데를 사실 쓴 거예요, 현 수준에서. 본인도 알겠지만. 근데 거기서 지금 질샷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 관련된 경쟁력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히 중국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받고도 떨어졌으니까 인적성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지원한 것 자체가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인턴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터리와 관련된 이력들을 내가 진행하고 있고, 배터리 사업 자체가 중화선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썼는데, SK 공채에서 공채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당연히
하이닉스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일반적인 정규 공채가 있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또 삼성전자로 빠져나가니까 수시 공채가 또 열리거든요. 이번에도 또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고 LG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는 전 아쉬워. 이건 붙을 수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됐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를 쓸 거니까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하나 정도를 LG화학으로 돌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스펙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중국어 실력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건 영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어 스피킹 등급이 지금에서 한 등급 더 올라가고 관련된 중어가 지금 6급 정도로 6급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 중어 전공했던 친구들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창업 경험은 지금 창업이라기보다는 공학적 프로젝트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현기차라고 하면 어차피 현 상황에서 현기차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연구개발 파트로 남양연구소를 뚫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건 학점의 약점도 있는 거고 개발 관련된 이력이 석사들한테 많이 밀리니까 그런 그 포지션을 쓸 때는 일부 구매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첨단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일부 직군에서 어학적인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직군으로 틀었는데 그 틀어야 될 포지션에 다가가기 위해서 영어가 조금 올라가야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파트는 반도체 설비 파트와 모듈 패키징 전자 부품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선은 뭐 말도 못하게 조금 쓴 게 문제점이고요. 인적성 관련돼서 패착이 있었던 게 문제점이고 포지션 관련돼서 조금 더 날카롭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릇된 지원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적층되다 보니까 이번에 취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공채 패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인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턴을 어디 붙은 거예요? 어디를 붙은 거예요? 네, 지금 네, 한 하고 있다고 강남에 그랬어요. 있는 한 예. 벤처기업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지금 인턴하고 있는 내용들이 배터리 신뢰성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지금 이게 제품이 성능 개발 단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에 적합한 이제 배터리를 이제 쓰는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한 5개 기업에서 배터리를 받아와서 지금 제품에 들어있는 PCB랑 같이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배터리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전에 이제 예. 성능 테스트를 한 거군요. 네네네. 기간이 적합한지. 있는 인턴인가요? 네, 아마 이번 달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큼 하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와서 거의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인턴 하면서 어학 준비했고 했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 대기업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공채 준비는 잘 못했겠군요. 네, 많은 시간을 좀 소요도 못했고 좀 스타트를 좀 늦게 시작한 것 몇 같아요. 군데 썼어요? 네. 이게 대기업은 이게 다예요? 네. 그랬구나. 뭐 너무 적게 썼다는 그래요. 적게 썼다는 패착의 게 맞는 요인도 말이기도 하고.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인턴이 이제 끝나면 공채 준비 바로 또 그렇죠. 시작을 해야겠네요, 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작은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신입사원들이나 인턴사원들이 진행했던 이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작은 아니죠. 곳일수록. 본인이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창업 관련된 경험도 표현이 이제 말이 창업이지 창업보다는 실제 샘플을 구현한 거예요. 그럼 샘플 구현하기 위해서 모듈이라든가 센서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나는 그런 부분들을 학업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에서 신뢰성 지표 관리를 한 거니까 결국 이제 개발단에서 이제 개발 구매라든가 기술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하게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컨셉에 맞게끔 그 스펙 인시키는 그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고 성능 특성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무너지면 기업은 그 부품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파트는 고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는 파트이고 그 신뢰성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이 꼭 구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발이라든가 생산 파트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근데 지금 전기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학업 전체 과정에서 회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몇 % 정도 돼요? 회로 관련도를 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전기가 같아요. 더 많고 네, 전기 쪽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수강 이력은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가 지금 그 원래 전기과 친구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기계과를 뽑는 이유는요. 이 친구가 반도체를 공부해서 뽑아가는 게 아니라 역학 관련된 해석과 열 특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뽑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전공했던 친구들을 설비 엔지니어로 뽑아가는 건 반도체를 알아서가 아니라 반도체 설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이 친구를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장에 갔을 때 그리고 스킬적으로 PT 면접장 가면 반도체 팔 때 제조 공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 교육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되는 단기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반도체 파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본인한테 제가 봤을 때 지금 학생이 취업이 제일 잘 되면 저는 BOE 코리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봤거든요. 이 BOE 코리아는 중국계 국영기업이고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회사고요. 몇 년 내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이길 수도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어를 하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분명히 또 이제 공학적인 능력을 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파트를 또 생각해야 되고 배터리 파트와 전기 제어적인 파트는 하네스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 시스템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LS 산전 같은 기업들도 본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업이 지금 5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로만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과제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로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학업 과정은 전기니까 회로적인 부분들과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학 실력을 영어만 좀 높인다고 하면 중어에 대한 강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국계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기술 영업, CS 엔지니어, 그 다음에 몇몇 구매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필드만 타겟팅 해가지고 이번 상반기를 써도 자소서가 20장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쓰게 될 거고 그 준비 과정이 2월 말까지 셋업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인적성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를 올려야 되고 반도체 관련된 교육 과정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일 만들지 말고 또 4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는 시간 다 해도 기적이니까요.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에 이 친구랑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구매 쪽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첨단소재 본사 구매 쪽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중국어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쓰는 좀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또 지원해봤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했죠? BOE BOE 코리아? BOE 코리아? 거기가 한국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OE 코리아는 중국계 패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첨단소자에서 구매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진행되는 원재료를 중국 기업들한테 수급받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어가 더 활용될 때가 있죠. 우리나라 산업재하고 중간재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다가가기 위해서 영어가 지금 스피킹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올라가야지 이런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는 다른 공대생들 대비 중국에 갔다 왔고 중어를 잘하는 게 나의 제일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조적인 무기로 활용을 해야지. 그걸 메인 이슈로 다가가게 되면 문과 중학생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네. 중국 아니 내가 중국에 너무 빠져 있어. 중국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중국을 실제로 잘해요. 중국인들과 뭐 이게 네, 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커뮤니케이션에는? 저는 좀 오픽 성적 나왔을 때 살짝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적게 나왔다. 네. 생각보다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중국 얘기하면 네.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그래, 그렇지만 뭐 포인트를 조금 바꾸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TV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죠. 뭐 쌤이 우선 솔루션은 나왔지만 그래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창업 경험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창업 경험일까 궁금할 텐데 소개 그래요.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창업 경험이라기보다는 창업 경진대회에 아. 2번 나갔었던 건데요. 예. 이게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과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KC 교육형 창업 경진대회였는데요.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4개의 미션도 진행하면서 이제 창업 비법 노트도 만들고 이제 중간에 스케치업, 모급 작업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해주는 창업 교육 커리큘럼 기반의 대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이템만 있었는데 이 아이템을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게 교육해주면서 실제로 모급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회를 경험한 거예요. 네. 저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녹이기에 좀 좋은 소재인 건 맞는 거죠? 은혜 학생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취업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의사 자, 전달 자, 아니, 홍도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홍도사가 얘기했어요. 취업 되겠네요라고 네.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방금 전에. 저는 이제 필드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친구들은 인적성 수리 추리를 잘하는 문과 학생들하고요. 언변이 있는 이공계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되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적성이고요. 적성 경쟁력이 뛰어나지 못한 면접장까지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이 전달력이라든가 의사 전달력은 좀 높은 편이니까 약점이 커버돼 있는 거고 이공계들한테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이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력을 전달하고 또 방송 이렇게 나와서 첫 방송인데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라고 하면 면접장 갔을 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거 좀 번외 얘기가 될 텐데 설비 엔지니어로 도전하는 게 본인을 이번에 초이스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아마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쫄아서 좀 제일 만만한데 제일 좀 낮은 데를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길 썼을 거예요. 100%. 근데 저는 꼭 설비를 안 갔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자들도 보면 LSI 사업부라든가 파운드리 사업부 이직군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제법 높은 편이고요. 본인이 했던 과정들도 그쪽과 좀 맞고 설비 엔지니어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상조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학생이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석대로 이직군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현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은혜 학생은 시험 그 3월 달에 이제 공채 지원을 할 텐데 그 이전에 문제집을 저번 시험 볼 때는 몇 건 안 풀었죠? 네. 몇 건 풀었어요? 이제 한 건 유형별로 있는 거 한 건이랑 기출 문제 한 건. 보통 4-5건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풀고 나서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그 이공계들은 다들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거기서 한 평균 정도 나온다 실력이 이직군 그냥 가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떨어질 판이다. 그땐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F직군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학 프로젝트 얘기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학 실전형 과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니까 또 이제 만약에 또 설비라든가 생산 이런 데 가가지고 내 학생을 이렇게 첫인상 딱 보면 첫인상 되게 좋은데 막 그렇게 되게 힘든 제조업의 필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얘는 뭐 중국어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거기도 갔다 온 것 같고 뭐 창업 뭐 이러면은 조금은 그쪽하고 거리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는 창업보다는 그냥 공학 과제라고 얘기하기 실전형 과제라고 얘기하고 그 실전형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소서에 좀 효과적으로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과만 쓰지 마시고요. 과정을 논하세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엔 제법 길었으니까 목업으로 구조 샘플 만들다 보면 재질에 대한 고민도 했었을 거고 구조 만드는 부분에서 상용화될 기술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너무 편의성만 따져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컨셉을 잡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금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본인은 아마 과거 이력들 사이에서 임계적인 값에 다가가기 위한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소서 선생님이 또 오셔서 그런 얘기 조쌤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빼곡하게 디테일하게 적으시면 그래요. 확률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와갖고 어학 성적도 따냈고 네. 또 뭐 또 아쉽다는 말도 했었고 또 방금 전에 이제 인턴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쇳불도 단김에 빼라 뭐 이런 타입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기찬 쌤께서 앞서서 그 서두에 그 결론을 쭉 얘기해주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줬는데 그건 거고 본인이 이제 지금도 뭔가 계획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공부하고 있고요. 네. 1급, 네. 1급, 동아리 1급.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중국어를 원래 무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막상 취업을 뛰어드니까 영어가 기반이 돼야지 중국어가 진짜 무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려고 했고, 점수 네. 이거 예. 반- 스피킹으로? 스피킹. 토스로? 아까 그냥 토익. 토익. 아까 스피킹 말하기 원래- 능력을 키우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토익은 하지 마시고요. 의미 없으니까요. 스피킹을 여기서 IH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것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말은 의미가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전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타겟팅을 해서 가산점을 받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 이력이라든가 중어라는 무기도 공기업으로 가서 날카롭게 깎일 거리가 못 되고 더불어서 지금 전기기사 딸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커말 한다고 지금 또 한 달을 투자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지사에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들어볼까요? 뭐 준비하라고 했어,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건 다 이제 그 공기업 네네 저희 위한 가산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교육 저번에 한번 무료 특강 참여했을 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었거든요. 홍기차쌤 무료 특강 뵌 적이 가서. 있군요. 네네네네. 아, 그죠? 왔었구나. 기억 안 나요? 특공 들은 거? 아, 많은 학생이 사람이 많아서 잘 많아서. 기억이 잘 아, 예. 네. 어쨌든 네 이거에서, 그때 예. 신청하라고 하셔서 어제 서울대께 떠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뒷번호가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해야 기다리고 될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웨이팅이군요, 그거. 네네. 네.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국사 자격증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사도 같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사 시험에서 풀게 될 한국사 문제, LG 디스플레이 인적성에서 풀어야 될 한국사 문제와 SK도 그러하고요. 지금 한국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수준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가지고 자격증을 딸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기업에 목숨 건다고 하면 글로 가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반도체 공정교육 같은 거 좀 받는 게 좋고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진행되는 다른 과정들도 있고 단계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니까 소소하게 좀 진행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또 첨언하면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야 저거 무슨 반도체 교육 받아야 하니까 저게 뭐 PT 면접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PT 핵심은 그냥 본인 원전공과 관련되는 거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점은 그쪽으로 맞추시고 단기간 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진행하는 공정의 프로세스를 알기 위한 그냥 도구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창업이란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창업도 갔다 오고 하면 뭐 좀 공대적인 그런 거에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튀어나갈 것 같고 너무 활발할 것 그죠, 같으면 그죠. 안 그러니까 되는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생산 관리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학점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막 저도 예전에 학고 맞고 막 그래 학사 경고 맞고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학점을 만들었는데 그래봐야 3점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뭐 서울 살고 있고 그다음에 패션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공대 선배들이거든요. 딱 보니까 나도 1, 2학년 때 공학 공부 재미없었는데 얘도 재미없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지만 그래봐야 학점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공학에 그렇게 큰 뜻이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떼어다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면서 2년 가까이 사업을 했어? 야,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 취업하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지방 가가지고 생산 현장에서 시프트 근무하는 게 과연 맞을까? 나중에 몇 년 하다가 뭐 다른 사업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합당한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제조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서 내가 발로 뛰었던 그런 소싱 이력을 꼭 얘기해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이제 노출되게 되면 사업가로 내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학점이 낮고 공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업가로 내비치게 되면 회사생활 몇 년 하다가 나가서 딴 거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약 조절을 그럼 진행해야죠. 자기소개서에 그걸 쓸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쓴 거에 함의를 좀 적어야겠네요. 본인의 의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창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창업이 아니라 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나름대로 직원이지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새벽 시장에서 그 상인들 만날 때 사업 규모가 작게 되면 그 낮장으로 물건 뛰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내가 좀 개선하기 위한 세대 간의 공감 능력 정도로만 노출되면 수준이 타당한데 이거를 또 그쪽으로 야 이걸 내가 이랬다는 것보다는 창업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근사해 좋겠다. 보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겟팅을 하면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가 뭐 기술 영업을 쓴다라고 하면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공정 직군을 쓴다라고 하면 톤이 좀 다운돼야겠죠. 내가 볼 때는 어딜 가도 그런 이렇게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근사하고 허세 부리면 안 되고 딱 그 목적을 딱 목적성을 조직에 딱 정말 띄고, 나는 맞는 그렇죠. 사람이다. 회사에 이런 거를 좀 맞게 많이 보여줘야 될 것 중요할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은혜 씨가 그 열심히 한 친구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조금 아까 이제 홍기찬 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3점대 울타리가 돼서 3점대가 된 건데 은혜 씨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학점은 조금 아쉬운데 그런 건 이유가 있을까요? 전공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는 약간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에 살짝 더 집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발명 활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입학사정관으로 네. 들어오고 네. 해서 약간
공부에 크게 엄청난 뜻이 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할 얘기가 많을 거니까. 네, 지금 어쨌든 취업에 뜻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찬 쌤도 특강에서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다시 제외했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하나만 여쭤보세요. 제일 궁금했던 점은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사기업이 맞는지 공기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면 공기업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여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네. 약간 있다고 들었는데 사기업은 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로서 공대생으로서 취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했었어서 그렇군요. 네, 이 점을 이제 사기업으로 여쭤보고 할 싶었어요. 거예요 이제? 네, 저는 이제 사기업으로 마음을 그 결정. 민간 대기업들도 양성 평등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7대3, 롯데 같은 경우에는 6대4 이렇게 여성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게 진짜 없어서 여성을 아예 안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대기업들을 타겟팅해서 도전을 하시면 중호도 빛을 발하고 본인의 실무적인 공합 프로젝트 얘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리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차은혜 학생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저희가 담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입니다.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주영 및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팀코리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재 등 위치하고 있으며 머신센터 조작원 3명, 방전기 및 와이어 컷 방전기 조작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력 무관하며 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부터 지급되고 접수 마감은 12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2월 19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21일 나를 이해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알찬 취업 프로그램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합니다.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주식회사 코맥스 CS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코맥스 CS는요. CCTV와 인터폰, 방송장비 설치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등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CCTV 원격 상담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AS 접수 및 기술 상담, CCTV 원격 지원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고요.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요.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직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역시 구인 발굴 기업인 주식회사 샨이라는 기업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집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 2명, 경비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사무원은 생산 제조 지시와 공장 간 이동 지시 등을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우수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일단 처음 조건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요. 이후에 정사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급 200만 원 내외입니다. 경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보안, 감시 및 출입 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고요. 격주 단위로 주간과 야간에 교대로 근무합니다.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직종 모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관리사무원 2명 그리고 경비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소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소연입니다. 자, 조소연 아나운서 오늘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는지. 네, 오늘은 기쁜 겁니까? 오늘도 뭐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오늘 약간 팩트를 위주로 전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뭐 썩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라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살짝 스포 살짝 알려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얼어붙은 예. 취업 시장이 힘들어하는 이 취준생들의 마음을 반영한 신조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신조어 합니다. 소개. 네. 이런 거 좋은데요.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에요. 국어 시간. 예.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혹시 자소서 포비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쓰기 포비아란 싫다 말 이런 좀 자주 건가요? 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하죠. 이게 뭐 공포증 같은 거. 그렇죠. 굉장히 유추가 네. 가능한 뜻인데요. 워낙 이 자소서를 이렇게 쓰고 또 써도 자꾸만 떨어지는 이 서류 광탈 때문에 이 자소서에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를 결합해서 만든 자소서 포비아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라고 하고요. 예. 또 여기 이어서는
또 한 가지 고시오패스라는 신조어는 들어보셨습니까? 고시오패스. 네. 고시오패스는 뭔가요? 고시오패스. 네. 어떤 거예요? 소시오패스 들어봤는데. 예, 뭐 비슷하죠. 취업을 준비하면서 워낙 네. 좀 불안감 때문에 공격적이나 또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고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뜻하는 고시에 또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뜻하는 소시오패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불합격하면서 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맞아요. 건데 그쵸. 약간 이런 저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어쨌든 저 우픈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공시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이응이 붙어서 예. 공시오패스라고 공시오패스. 또 하더라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이 이제 워낙 기약 없는 또 그 싸움이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면 당연히 뭐 예민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민하면 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단어들 좀 알려드리자면 요즘 다수의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뭐예요?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취업을 해야 비로소 인류로 진화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 이런 뜻이죠. 취업 인류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예. 또 이와 함께 대학 입시를 포기하거나 혹은 입시나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는 뜻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쓰이는 공딩족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 고딩이 아니라 공딩족. 취업 인류 이건 뭐 우리가 그 취업 안 한 분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거예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번 주 뉴스에서도 취준생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한다 이런 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등학생도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자, 다음 신조어 그럼 좀 알아볼까요? 네. 네, 다음 신조어는 이제 스펙에 관한 신조어인데요. 워낙에 뭐 스펙은 다들 이렇게 많이 핫한 듣고 이슈다 있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 네. 뭐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취업 구종 세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8점 구종 들어봤어요. 예, 요즘은 좀 늘어서 구종 세트라고 합니다. 9개 정도는 조선아나운서 몇 갖춰야 종이었어요, 예전에? 전부 한 3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겸손한 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두고 호모 스펙타쿠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스펙을 넣는 거군요. 네, 호모 스펙타쿠스. 예, 좀 씁쓸한 내용이죠. 그러게요. 네, 스펙 이렇게 좀 얼마나 목을 매면 이런 질문, 이런 별명이 나오겠어요. 호모 스펙타쿠스가 그렇습니다. 되지 맙시다, 여러분. 예, 여기에 뭐 더해서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래서 인턴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을 반복하는 취준생을 말하는 비계인이라는 말도 뭔 약죠, 이건요?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이렇게 해서 어허, 비계인이라는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뭐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이계인 씨도 아니고. 예. 네. 이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이계인 씨도 아니고 비계인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방 중에 너무 놀래키지 네. 마세요. 네. 호모 스펙타쿠스에서 취직에 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비계인으로 된다면 구직 활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바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성대모사 역시 못하니까요. 예. 네, 성대모사 진짜 언제 할지 좋아하시거든요. 몰라요. 저 깜짝 놀라 경기 일으킬 뻔했어요. 예. 이제 또 다른 신조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갓수와 그 숫자 100을 넣은 백수라는 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수란 말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가수. 가수가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올인할 수 있는 뭐 금수저의 어떤 비슷한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유복한 집에 자란 예, 그러니까 친구들 신이 내린 백수죠, 그러니까. 오. 예, 요즘 갓을 많이 붙이시잖아요, 가수. 앞에. 네, 갓서연 이런 것처럼. 네, 갔어요. 예, 그리고 뭐 갔어요, 이제 갔어요. 예, 갔어요. 갔어연. 예, 그리고 이제 숫자 100을 넣은 백수는 이제 예. 생계 유지나 취업 준비를 함께 하느라 취업을 100번 도전해도 어려운 그런 취업 준비생들 뜻하는 말입니다. 아, 네. 웃픈 신조어들 소개받고 있는데 그래, 점점 더 주변에 습해지고 뭐 있습니다. 가수 있습니까? 가수? 가수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메이크업 담당해 주셨던 분이 예, 그만두셔가지고 그분 제가 가수라고 칭하고 가수. 있긴 합니다. 가수.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건 어쨌든. 참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친구도 잘 될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세요. 아, 여기 어쨌든 AD 분들도 백수보다는- 가수 예약이시네요. 예, 어쨌든 백수보다는 일하는 그럼요. 사람이 낫거든요. 가수보다는 취업이 열심히 하는 게 낫죠. 쉽고 그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한 뉴스입니다. 비용이요. 네, 두 분께서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요거는 저희가 생각 못 해보기도 했고 네. 많이 저도 들 뭐 것 가수는 같아요. 아니지만 예전에 막 제가 물론 알바 했습니다만 예. 그게 뭐
돈이 없어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몇백은 같아요. 기본일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렇습니다. 몇백이에요? 얼마 전에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 금융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취준생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1개월이고요. 여기에 생활비나 주거비를 빼고 이렇게 소요 비용만 총 평균 38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을 계산하면 약 29만 원씩 한 달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죠. 연봉으로 치면 거의 4,500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6천 받는 한 5천 넘게 받는 사람의 연봉인 건데 이게 예. 384만 원에 한 달 29만 원이면 진짜 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일 뿐이고요. 평균. 예, 가장 많이 이제 소요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 준비에 드는 총 살펴봅시다. 비용은 예. 네, 633만 원이었습니다. 633이요? 예, 여기에 이제 전문직은 480만 원, 교육직은 429만 원, 그리고 사무직은 345만 원 등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 준비하면 학원 네. 끊고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근데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아, 되고 중간중간. 사실 이 비용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가 이제 자격증 이게 준비였어요. 이제 신청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어학 이게 자격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비랑 그렇군요. 주거비를 또 뺀 게 이 정도니까 네. 뭐 다음에는 생활비나 뭐- 주거비 다 합하면 엄청 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업 준비 한 달에 29만 원이란 돈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취업 준비를 평균이라니까 하면서 또. 예, 한 달에 거의 30만 원씩 드릴 곳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나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 사무직 준비하는 취준생의 경우에는 52%가 자격증 취득을 자격증. 꼽았습니다. 네. 예. 자격증 취득의 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들 지출하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격증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고요. 네. 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등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응시 비용은 높지 않지만 이 자격증 시험을 보통 한 번에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격증 외에 또 어떤 데 돈을 그렇게 써야 되나요? 네, 자격증 다음으로는 이제 어학 시험이 있었고요. 또 어학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가, 그리고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 그리고 취업 컨설팅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교내 그 취업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한다는 것도 제가 좀 또 생소한 것 같은데 네. 교내 취업 프로그램은 다 저기 공짜로 해준 거 아닌가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교내 취업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사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뭐 또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좀 요구를 한다, 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서 정확히 주최를 하는 건지 꼼꼼하게 좀 알아보시고 학교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맞아요. 정보를 알아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직군 좀 특수 직군이긴 합니다만 예. 여자분들은 되게 준비할 때 돈 많이 드셨나요? 그렇죠. 아유, 뭐 엄청 많이 들었죠. 박성희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카데미 기본 몇 그렇죠. 백이고. 예, 기본으로 이제 뭐 한 3, 4개월 단위로 끊어서 정규 그렇습니다. 과정을 끄니까 그 정도 들었지만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의상이나 메이크업 아하. 비용 그런 맞아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저는 이제 고향이 상경을 해야 되니까 예,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교통비라든지 와서 체류하는 비용 거기에 이제 메이크업 교통 뭐 또 서울에서 다니는 교통비, 맞아요. 식사비까지 하면 저는 한 번 다닐 때마다 거의 수십만 원씩 나갔던 것 같아요. 박성현 아나운서도 그러니까요. 같은 네, 맞아요. 그럼요. 뭐 의상비, 헤어 메이크업 하면 그것도 한 돈 10만 원 깨지거든요. 그쵸. 뭐 거기다가 지방으로 또 시험 보러 가려면 맞아요. 교통비 들고 뭐 맞습니다. 자야 될 때도 남자분들이야 있고. 뭐 양복 하나 걸치고 하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런 거를 다 돈을 벌면서 되려면 쉽지 않을 텐데 취업 비용, 준비 비용이 뭐 뿅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당을 자급자족을 하든지 네. 아니면 부모님께 손을 빌리든지 해야 될 예. 텐데 뭐 어떻게 좀 조사가 됐어요? 그 비용 예. 충당은. 예, 관련 비용 마련을 통해서 또다시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족 및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응답이 59%, 거의 반절 이상이군요. 58%였고요. 또 예. 아르바이트를 한다 응답이 59%로 두 가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월 평균 15만 원씩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 분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조선 아나운서는 지원을 받았나요?
저는 생각보다 일을 빨리 일찍 일을 시작한 케이스라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이직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좀 취업을 빨리 한 편이에요. 학교 운이 졸업을 좋아서. 하고 나서 거의 공백 기간이 없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한 효녀군요. 하지만 많은 비용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직을 계속 준비를 했겠죠, 여러분. 만족했으면 이직 준비 안 맞아요. 했겠죠. 네. 박성현 맞아요. 아나운서도 뭐 졸업 전에 네. 취업이 된 거죠?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가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만 예. 계속 일은 했었고 저도 가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수 아.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좀 부모님께 벌려야 했던 슬픈 기억이 본인이 가수였군요. 네, 제가 좋은 가수 예가 시절에 몇 있었네요, 개월 여기.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요즘 그랬군요. 워낙 물가도 비싸고 뭐 저희가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수가 실제로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너무 힘든 거라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좀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준비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딜레마예요. 알바 맞아. 경험 있어요? 아르바이트 있어요? 경험 저는 대학 시절에 잠깐씩 이제 파트타임으로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전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기회비용이 예. 그 정작 중요한 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좀 한 네. 가지는 포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방안 하나 해봤어요? 아르바이트요? 뭐 단기 알바 가수니까 같은 뭐 안 해봤겠네요. 단기 알바 같은 거는 해봤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그래요. 했었는데요. 네. 선배 어째-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많이는 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네. 너무 또 이제 또 아들이다 공사장 보니까. 가보셨어요? 아 공사장까지 못 가보고 무슨 귀하게 급식 알바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만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취업 비용에다가 뭐 용돈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뭐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지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평균 300여만 원 그 이상이라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부의 지원을 받고 비싸요. 장학금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결국은 부모님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취준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맞아요. 그렇지 또 않은 안 하시는 경우에는 분들은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정보센터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승전 조수영 아나운서와 홍보. 네. 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요 취업준비생 부재 프로젝트죠. 왜 떨어졌나 시즌3 계속되니까요. 알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돈 들이지 마시고 저희 잡정센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